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작전 지원을 위해 LA에 투입됐던 해병대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입된 병력의 상당수가 철수했지만 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한 명당 $250의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관세 정책 여파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월마트와 타겟은 관련 상품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국기원이 주최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17년 만에 미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2개 국가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철거 위기를 모면한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LA 지역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과 함께 투입했던 해병대 700명의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투입됐던 군 병력의 절반 이상이 철수했지만 LA 지역의 단속은 이달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LA 지역에 투입했던 700여 명의 해병대 병력의 재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주 방위군 2,000명의 복귀를 지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병력 철수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즉각 이번 철수와 관련해 LA 지역 주민들의 또 한 번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군 병력 철수를 촉구한 베스 시장은 이후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별도의 성명을 내고 LA 주민들의 요구를 연방 정부가 들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The administration we know has retreated on some of the forces, but we need all of the troops to return home and to not be here, to not be used as political stunts, to not be used to intimidate Angelenos, to not be used as pawns, but we want to end this deployment now. 국방부 발표에 따라 700명의 해병대 병력은 내일까지 철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LA 지역에 투입됐던 4,700명의 군 병력 가운데 주 방위군 2,000명만 LA에 남게 됩니다. 긴장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LA 지역의 단속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투입됐던 군 병력 역시 그동안 연방 건물과 단속 요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이민 단속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연방 이민 당국은 LA 지역의 불체자 단속이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고 아직 상당수의 주 방위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어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6일 단속이 시작된 이래 지난 주말 사이 처음으로 추가 불체자 단속 작전이 보고되지 않은 만큼 연방 이민 당국의 작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LA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인한 비용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4,700명의 군 병력 투입으로만 1억 3,4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치안 유지 등에 투입된 LAPD 경찰 인건비도 3,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밖에 민간 공공시설들의 재산상의 피해 복구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 비용까지 감안하면 2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이스트 할리우드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0여 명이 다쳤고 이 중 7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3시쯤
버몬트 에베뉴와 센타모니카 블러바드 교차로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더 버몬트 할리우드 앞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나이트클럽 입장을 기다리거나 길거리 음식을 구매 중이었던 시민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담 벤거펜 LA 소방국장은 응급구조 인력 120여 명이 출동해 30여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그중 7명은 위독한 상태, 6명은 중상, 나머지 10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클럽에서 퇴장 조치를 당한 29살 페르난도 라미레즈로 사고 직후 클럽 보안 직원과 시민들에 의해 차량에서 끌려나와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미레즈는 누군가에게 총격을 받았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라미레즈는 치료 후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시행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원에게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부과되며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관광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교환 방문 비자 등이며 외교관 및 국제기구 비자는 제외됩니다. 이 수수료는 비자 조건을 지키고 비자 만료 후 5일 이내 미국을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생이나 취업 비자처럼 장기 체류자는 환불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존 외국인 출입국 기록 수수료도 이번 법안으로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새로운 수수료들이 더해지면 비자 신청 비용이 2배에서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체류 신분 변경 수수료는 평균 1,225달러에서 1,500달러로 인상되며 지금까지 무료였던 망명 신청에도 연간 100달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아마존이 저가 생필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관세 전쟁 속에서 아마존은 저가 생활 필수품 1,2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2% 인상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월마트는 같은 기간 해당 품목 가격을 평균 2% 인하했고 타겟은 소폭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아마존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가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중국산 제품은 2배 넘게 오른 반면 미국산 제품까지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가격을 인상한 제품들 가운데 일부는 제조업체가 도매가를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조사 품목이 전체 가격 변화를 대표하진 않는다며 항상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에 보복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신과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계를 보도하자 해당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 기자를 스코틀랜드 순방 전용기 탑승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언론사도 대통령 전용기에 탈 권리를 보장받지 않는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허위 명예훼손 보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배제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9일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예정으로 각 언론사는 날짜를 나눠 뉴스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었으나 월스트리트 저널 백악관 출입 기자는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과 모기업 등을 상대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백악관은 AP통신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AP통신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국기원이 주최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17년 만에 미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2개 국가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애너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위로 솟아올라 송판을 가르는 국기원 시범단. 고난이도 태권도 시범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큰 소리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2025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1992년부터 국기원이 주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가 한국 이외 국가에서 개최된 배경에 대해 미국이 한국 다음으로 태권도가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너무나 태권도장이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태권도 세계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하나 되고 화합되고 또 무도 태권도를 꽃을 피우는 한마당 그런 잔치의 축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모든 사람이 즐기는 그런 무도이고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전투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LA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ve just been doing it since I was at a very young age, and it's just been like a part of me growing up. And my mom is my instructor and my aunt, and it's just so wonderful with everybody here. Taekwondo for 20, and it is a passion of mine. I love Taekwondo. It is my heart and soul. And coming out to here to this World Taekwondo Hanmadang is a dream come true for all of us here. I think it's really cool because I've learned so much, and like it's different from like my culture, so it's cool.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과 중국 등 모두 32개 국가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모두 15개 종목, 153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국기원 측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국제 태권도 대회가 아닌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태권도 영어는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한국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전 세계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취지로 미국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대회는 다시 개최지를 한국으로 옮겨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철거 위기를 넘기고 새롭게 단장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매입한 LA 카탈리나 거리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오는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2월 3일절에 맞춰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의 옛 본부는 1932년 흥사단이 직접 매입한 건물로 1948년까지 본부로 활용됐고 1978년까지는 미주집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1979년 재정난으로 민간에 매각된 이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되다 2020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넘어가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보훈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키기 위한 첫 부동산 매입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LA 일대 산재한 대한인국민회 등 독립운동 유적들과 연계해 LA 역사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흥사단 본부를 미주 독립운동 사적지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무장관은 마감 시한에 얽매여 협상을 서두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 타이밍, 즉 시기가 아니라 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합의의 시기가 아니라 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속도에 맞춰 협상하고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proceeding at pace with the negotiations, but we're not going to rush for the sake of doing deals. 관세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8월 1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높은 관세율을 물리겠다고 한 건 협상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합의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시한에 몰린 상대국들이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5차례나 합의를 제안했는데 제안은 점점 더 좋아져 결국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맺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조만간 중국과 다시 무역 논의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엔 100%의 2차 관세를 물릴 거라며 유럽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이 중국으로 접근하는 걸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를 고리삼아 유럽과 함께 중국을 협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배추값은 70%, 인도 양파 가격은 89% 치솟았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8월 폭염으로 쌀값이 48% 올랐고 유럽에서는 올리브 오일 가격이 50% 상승했습니다. 2022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이 강타한 후 애리조나산 채소 가격이 80% 뛰었습니다. 또 지난해 유럽에서는 올리브 오일 가격이 50% 상승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장기 가뭄이 스페인 남부를 덮친 여파였습니다. 이처럼 극한 기후는 식료품 가격의 단기적 급등을 몰고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연구는 많았지만 이번 연구는 특정 품목의 가파른 단기 가격 급등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주요 저자는 극한 기후변화가 몇 달 만에 식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 예측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식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일과 야채 섭취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공군 훈련기가 학교 캠퍼스에 추락해 학생 등 최소 20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학교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구조한 아이를 두 팔로 안은 채로 구급차로 뛰어갑니다. 현지 시각 21일 낮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훈련기가 수도 다카 북쪽의 한 학교 캠퍼스에 추락했습니다. 훈련기가 2층 학교 건물의 1층 측면에 충돌한 뒤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3, 4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기 조종사와 학생 등 최소 20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군은 훈련기가 오후 1시 6분에 이륙한 직후 기술적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락 당시 조종사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고 훈련기는 중국이 1960년대 옛 소련의 미그 21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구형 전투기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프리웨이에서 한 남성이 기타를 든 채 달리는 트럭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NS 매체 619 뉴스미디어는 이른바 기타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스프링밸리 인근 12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에서 촬영됐습니다.
트럭 뒤 발판에 선 남성이 기타를 꼭 움켜쥔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기타맨 영상은 현재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선 목숨을 건 스턴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한복판에서 도난당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안에서는 마약과 술이 발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7시 30분경 맨해튼 브리지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질주하던 파란색 쉐보레 말리부 차량 한 대가 음주운전을 하듯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을 치고 이어 인근 벤치에 앉아있던 63세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두 피해자는 현장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이후 인근에 주차돼 있던 NYPD 벤 차량과 충돌해 완전히 파손되면서 멈췄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위스콘신주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는 술병과 마리화나, 알약 형태의 마약 등이 가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렌터카로 확인됐으며 동승자가 지난달 스태튼아일랜드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약속된 6월 29일까지 반납하지 않아 17일 이상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 파악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인데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하락했던 다우존스는 오늘도 개장 초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며 나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내스닥은 6일 연속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6일 연속 상승인데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에 대한 15에서 25% 수준의 최소 관세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오히려 투자 심리는 초반부터 사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다만 막판에는 다소 중립으로 꺾였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가장 먼저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5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테슬라는 3차례 모두 상승한 반면 알파벳은 2차례 하락하고 1차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의 희비가 어떻게 엇갈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